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보는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세상을 이제 정확하게 보는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정신, 통상적인 정신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것부터 시작한 거죠. 2003년에. 사실 저는 이제 그전에는 이 불교란 거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엄청난 깊이가 있고 참 오묘한 거기 때문에 이 그냥 몸과 마음 관찰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윗바사나를 우습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관심도 안 가졌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첫 번째 스승을 만나고 이제 3개월 가르침을 받고 돌아가시고 나름대로 이제 불교의 길을 잃은 거죠. 길을 잃다 보니까 이제 우연히 미얀마의 그 우빤디타 스님이 쓴 책을 보게 됐어요. 그 책이 이제 그 우빤디타 스님이 미국 IMS라고 Insight Meditation Society라고 있습니다. 미국 통찰 명상 협회라고. 그거 이제 초청받아서 3개월 가서 법문한 걸 이제 정리해서 영어로 먼저 책을 냈죠. In This Very Life라고. 바로 이번 생에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그걸 누가 우연히 저한테 이제 선물을 했어요. 그 이제 잡지사의 편집장이. 그걸 이래 보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거 보니까 니까야와 주석세 입각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무상고무아를 깨칠 수 있다. 이 무상고무아는 삼법인이라 그럽니다. 세 가지 법의 도장. 제일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내 거라 할 수 있는 건 없다 하는 무상고무아를 깨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길도 읽고 그런 세월을 한 15년을 보냈어요. 길 잃은 세월을. 그러다 그 책을 보니까 이거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놓은 윗바사나 책은 거의 다 읽었어요. 읽고 난 뒤에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죠. 내가 이거 좀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 하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실 불교 역사는 거의 1700년을 그 중국 영향을 받았어요. 받다가 1988년에 여행 자유화가 됐어요. 서울올림픽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남방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거기 가서 니까야도 가져오고 수행법도 가져오고. 그래 초창기에 그 가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니까 그 미얀마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미얀마 가서 어떻게 하냐니까 머리를 깎아라 그러더라고요. 스님이 되면 훨씬 수행을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먹고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했죠. 그거 가서 머리를 깎으면 다시 돌아와서 환자를 보는데 환자가 내 머리가 없는 걸 보면 야 이거 어떨까? 아이 모르겠다. 내한테 도움되면 무조건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2003년 여름에 미얀마를 가서 이제 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227개 비구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 있으면 이제 15일마다 이 계율을 빨려로 하는 것도 하거든요. 그럼 그거 이제 같이 듣고 대충 경험했죠. 나와서 탁발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탁발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전에는 제가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있고 제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데 스님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더라고요. 탁발하러 갔는데 탁발할 때 맨발로 가거든요. 그 탁발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이랬다 가는데 어떤 미얀마 스님 쪼쪼 오더니만 그 돈을 탁 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돈 벌 수 있는 길이 이것도 돈 벌 수 있는 길이구나. 또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탁 넣고 가고.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탁발이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얀마 사람들은 매일 탁발 가고 우리 외국인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탁발 가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있을 때 4번밖에 못 나갔습니다. 4번밖에 못 나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미얀마를 간 거죠. 가가지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사띠 수행을 한 거죠. 순간순간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거. 이제 거기서 생활이라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법당에서 이제 수행하는 거 하고 수행자도 어쨌든 밥도 먹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 놓아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생활은 제가 간 게 이제 참매센터라고 마시 계열 쪽인데 참매센터인데 이
아침에 이제 딱 새벽에 보통 3시에 일어나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9시 반, 한 10시로 이제 잡니다. 이제 3시에 일어나서 딱 가면은, 처음에는 좌선을 하라 해요. 좌선. 아침 먹을 때까지. 그런데 그 아침부터 막 걸어 다니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는 가면 딱 좌선을 해요. 좌선을 하는데 그 좌선은 원칙이 딱 있어요. 어떤 원칙이냐면 좌선을 하는데 어디가 가렵다. 요래 하면 일어나야 돼요, 무조건. 일어나서 보행명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는 하나 있어요. 이래 있으면서 허리가 조금 굽어질 수 있잖아요. 이거 펴는 거는 안 일어나도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원칙은 보행명상 1시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좌선은 앉아 있을 수 있는 데까지 해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1시간 50분까지는 앉아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40분 되면 이제 이쪽이 저려요. 일단 거의 또 한 1시간 이쪽이 저려요. 저린 순서가 앉을 때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몸이란 거는 뭔가 딱딱 이래 있는 거구나. 뭐 여기 아팠다 저 아팠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생활은 하여튼 보행명상 1시간, 좌선 이제 앉아 있을 때까지 하고, 법당을 딱 넣는 순간은 이제 천천히 하면서 뭘 하는가를 알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걸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거기서 밥 먹을 때 이게 숟가락입니다. 숟가락이 이렇게 밥그릇이고 이게 숟가락입니다. 그럼 저 딱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가는 걸 알면서 가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얘가 퍼는 걸 알아요. 입에 넣어요. 안 씹습니다. 바로 우린 바로 씹죠. 안 씹어요. 다시 놓은 걸 알아요. 다시 손을 돌아와요. 눈 감고 씹어요. 그러면 침이 가득히 놓은 거 처음 알았어요. 거기 가서. 우린 밥 먹으면서 뭐 TV 보고 이야기하고 할 때 침이 가득 놓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때 침이 가득히 놓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그 전에 3끼 다 먹었거든요. 3끼 다 먹었는데 거기는 2끼 먹어요. 새벽에 간단하게 먹고 이제 한 10시 반에 점심 먹고 그러고는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 건강이 좀 염려가 안 될까 했는데 침이 가득히 나와서 살 수 있다 내가. 건강 염려 안 해도 된다는 저로서는 하여튼 그런 안심이 좀 됐어요. 어쨌든 요렇게 하는데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은 분명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는 거죠. 그렇듯이 뭘 해도 아는 거예요. 이제 하고 법당에서는 이제 이 걸을 때 걸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 봐요. 또 자선할 때는 이제 거기는 전통이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해요. 이제 바람을 관찰하는 건데, 바람의 지수와 풍을 관찰하는 거예요. 하여튼 숨 쉬면 배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숨 내쉬면 또 들어오고,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지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가서 그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 지도하시는 분 보고,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냐? 저도 살아오면서 다 이런 거 뭐 본 것 같고 했는데 그걸 자꾸 보라 그러니까요. 내가 왜 해야 되냐니까 그 미얀마 스님 대답이 딱 똑같아요. To know 그래요. 알기 위해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을 계속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나 이거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To know 그래요. 그러다가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뭐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한 2주쯤 됐을 때 제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내 몸에 어느 이 부위가 통증이 있는데 그게 막 엄청난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 어떤 거대한 세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영향권을 벗어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무상공무화를 나름대로 경험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런 거 경험하라고 자꾸 보라구나. 그 다음부터는 질문 안 했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계속 몸과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떤 건지 다 보여줘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컵을 제가 듭니다. 들 때 여기에만 딱 집중해서 이렇게 들잖아요. 들면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저도 미얀마 가기 전에 안 봤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과학자들은 눈이나 현미경이나 만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자연은 인간이 눈 뜰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고 본 사람의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를 이래 딱 이래 딴 데 신경 안 쓰고 여기만 딱 집중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가진 기능이 있어요. 아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이 발휘해요. 그래서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일주일 만에 들면서 딱 깨친 사람도 있을 거고, 한 일주일 만에 깨친 사람, 한 달 만에, 몇 년 만에, 한 사람, 그건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딱 하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은 잘 보세요. 컵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컵이 자기가 올라갔습니까? 손이 드니까 올라갔습니까? 드니까 올라갔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손은 자기가 올라갔습니까? 뭐 다른 게 손 올라가게 한 뭐가 있겠습니까? 네? 머리. 아, 잘하시네요. 이 손은 제가 볼 때는 컵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근데 안에 게 살아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놈도, 이, 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이게. 들고, 그러면 정신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냐? 정신도 또 일어나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다 보면 정확히 알게 돼요. 그렇듯이, 우리가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 달 동안 하면서 이제 많은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몸이 어떤 거다, 마음이 어떤 거다. 또 이 마음의 작용인 생각, 감정, 의지, 또 기억,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 몸을 정확하게 관찰해 보면요. 몸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살아있는 사람 몸에는 엄청난 생명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생명 활동이 일어나요. 우리 뭐 반도체 공장 뭐 정밀하잖아요. 요즘 뭐 챗GPT 일으키는 그 보면 막 불도 있고 막 엄청나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정밀해요. 어느 정도 정밀하냐면은 제가 이제 의대 다닐 때 그 생리학이라고 있습니다. 피지올로지라는데 생리학인데 그걸 배워보면은 눈에도 안 보이는 세포에 우리 몸에 필요한 전해질을 이래 운반하는 각각의 채널들이 다 있어요. 칼슘 채널, 포타슘 채널, 그건 다 있어요. 기가 막힐 정도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뭐 온갖 게 다 있어요. 그런 왕성한 생명 활동이 우리 몸에는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그걸 일으킵니까? 조건에 따라 일어납니까? 조건에 따라 일어나죠, 그죠? 몸은 우리 게 아닙니다. 몸을 우리 거라고 이제 무지한 사람은 착각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나면 이제 그거는 이거는 그냥 있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어쨌든 몸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몸은 조건에 따라서 생명 활동이 엄청나게 왕성하게 법칙에 따라 일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몸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 자루처럼 딱 있는 거예요. 자루가 마음대로 옆으로 갑니까? 누가 들어서 놔야 갑니까? 들어서 놔야 가죠. 몸도 그런 거예요. 몸도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보행명상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뭐 옛날에는 발과 다리가 막 걸어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행명상을 하면서 보행명상할 때 이제 제일 처음에는 왼발 오른발 걸어요. 이렇게 이제 그 참매센터는 이름을 붙여요. 왼발이 갈 때는 왼발 마음속으로, 오른발 하면서 거기 딱 이름 붙이는 게 울타리를 탁 치는 거 한 가지예요. 이제 요 오른발 왼발이 잘 숙달이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잘 보면요, 걷는 항상 발을 들고 가고 놓아요. 이렇게 그거를 이제 드는 걸 알고 가는 걸 알고 놓는 걸 알면서 이제 걸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숙달이 잘 되면 그 다음은 들 때 잘 보면은 들고자 하는 뭐 하여튼 마음이 뭔가 있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는 가고자 하는 뭐가 있든 가는 거예요. 놓을 때는 놓고자 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를 챙기는 3단계 걷기를 해요. 그걸 해보니까 이게 의도가 없이는 걸을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합장해야지 하면 그냥 손이 움직여요. 이렇게 저절로. 그래서 저는 옛날엔 체면도 좀 많이 했거든요. 체면의 원리도 알겠더라고요. 체면이 이거예요. 가벼워진다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의도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보행명상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이 마음이 몸을 움직이구나. 이제 하다가 그 뒤에 아까 제가 뭐 지혜 있는 이야기 했죠. 삼매를 닦는. 이제 삼매를 닦는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그거보다 업그레이드된 세밀한 버전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티 수행, 그냥 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관찰하는 거는 물리학으로 지금 고전 물리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전 물리학. 근데 삼매를 얻어서 이래 보는 거는 현대, 양자, 현대 물리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얀마 스님한테 제가 지도를 받았는데, 이제 삼매에서 나와서, 선정에서 나와서 이 손을 들여야지 하는 마음을 한번 내보고 무슨 일인지 보고 오라 그래요. 답은 절대로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먼저 삼매에서 나와서 이걸 들어야지 하는데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나와서 딱 되니까 딱 들리더라고요. 그때 옛날에는 의도가 움직이구나 하는데 의도에서 만든 물질이 움직이구나 하는 걸 이제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우리 이 말도요, 말해야지 하는 의도가 하면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라서 성대를 탁 치는 거예요. 말할 때는 이 마음에서 만든 물질 중에 그 지수화풍할 때 지 있죠, 땅이 중심과 성대에 있는 땅이 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걸 수행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 움직이는 거는 요 움직이는 물질의 바람 성분 있죠. 바람하고 여기 있는 바람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행할 때 우리는 마음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물질이 나오는 게 보여요.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이 사티하는 마음 챙김하는 길이 제가 볼 때는 한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계속 사티를 하다 보면 그냥 알아서 사티해요. 이 경지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이 경지는 아니라도 나는 계속 사티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안 놓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물질 통해서도 그냥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은 잘 보면은 이 조건에 따라서 생명활동이 왕성히 일어나요. 그러면서 딱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가 어디로 이동했다, 범죄인이 범죄 현장으로 이동할 때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 그거 없이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잘 보면은. 그래서 그 아비담마라고 초기 불교에 보면은 아비담마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물질이 그 28가지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물질이 18가지가 있고 추상적인 물질이 10개가 있어요. 그 중에 몸 움직임을 물질에 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걸 보기 전에는. 왜 그걸 물질로 넣어 놨을까? 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걸 경험해보니까 물질 현상이에요, 이 드는 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까 제가 그랬죠.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사람은. 그러니까 마음을 알려면은 타심통이 있으면 그냥 알 수 있어요. 그건 신통은 참 어렵습니다. 이 선정이 막 엄청나게 자제가 돼야 신통이 생겨요. 그래서 그건 진짜 어려워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타심통 가지고도 제도를 많이 했죠. 그 어떤 그 바람문이 되게 그 자존심이 센 바람문이 부처님 뭐 법을 들어 좋다 이러니까 자만심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니까 마음이 탁 들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는. 어쨌든 타심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노력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걸 우리가 이제 공감이라 그래요. 남의 마음에 있는 걸 알려고 하는 노력, 이게 공감인데 공감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누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할 때 그 말을 따라서 마음까지 들어가면 마음이 좀 가까워져요. 근데 말에 걸리면 안 돼요. 걸린다는 게 이거예요.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왜 저런 소리 하지? 내가 그렇게 안 보이나? 이러면 그 걸려가지고 이까지 못 들어가요. 그거 없이 남이 말하면 저것이 마음에서 나왔다. 마음까지 들어가자. 이러면 마음이 좀 가까워져요. 그 다음에 누가 행동하잖아요. 그거 걸리면 안 돼요. 걸리면 안 되고 그걸 따라 들어가면은 거기에 마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 표정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말이란 거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이게. 행동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성립이 안 돼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담만 이래 그래요. 사람의 동작을 몸 암시라 그래요. 몸을 통해서 마음이 암시된다는 거예요. 또 말하는 건 말 암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 표정을 보고 쭉 따라 들어가면 걸리면 안 돼요. 다 걸려요.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왜 저런 말 하지 하면 다 걸린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쑥 따라 들어가는 훈련을 자꾸 하면은 가까이 가게 돼요. 그러면 마음에 가까이 가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몸이란 거는 첫 번째 조건에 따라서 왕성한 생명 활동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은 자루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작용을 해요.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먼저 이 생명 활동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이 생명 활동이란 거는 그 자체가 중성적인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뉴트럴한 거예요. 중성적이에요. 오늘 날씨가 이런 거는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날씨를 보고 좋다 나쁘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 몸에서 뭐 암이 생기든 소화가 안 되든 뭐 감기가 들렸든 뻐근하든 그게 있을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반응을 해요. 이 몸은 중성적이에요. 몸의 속성은 그 생명. 근데 이제 마음은 세 가지가 딱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또 하나는 중성적인 반응이 있어요. 요 반응에 의해서 우리한테 결과가 오는 거예요. 결과가. 근데 사람들은 몸이 그러니까 나 아프지. 이게 바로 준다고 생각하는데 잘 보면 중간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한다는 걸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제가 이 진료실에 와서 허무합니다 하면 허무하게 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야 돼요.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나를 바꿔야지.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차가 끼어들면 화를 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차가 끼어든 거 당연히 화나죠. 그런데 거기는 잘 보면 끼어든 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화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 있는데 이건 빼버려요. 중간에 뭐냐면 끼어든 차를 어떻게 보느냐. 보는 거 내지는 반응이 있고 그 결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끼어드는 차가 없을 수 있습니까? 언제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화는 없을 수가 있어요. 화는 잘 보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잘 보면요. 바라는 대로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눈꽃만큼도 되는 게 없어요. 자기만 힘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나는 현상은 탐진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못 보는 무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거 싫어하는 진이 있는 거예요. 또는 저거 자꾸 했으면 좋겠다는 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화나는 게 이게 무서운 게 이 거부하는 거고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살인도 해요. 어떤 데는 저놈은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보면은 전부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배워서 가야 돼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될 것 같아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그럼 보통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거 내가 괜히 먹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소화가 잘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먹어보야 아니구나. 이걸 내가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어난 일이 전부 다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거기서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 이제 이 큰 차이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우리한테 영향이 와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긍정적인 예를 들면 한 가지만 간단히 시간이 그래 안 많으니까 간단히 하면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어요. 아무도 뭐 먹을 걸 준비를 안 했어요. 집에 갔는데. 그러면 화내는 사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는 것은 생명작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나 지금 먹을 수 없어? 왜 준비 안 해서 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 참 소화 잘 되고 소화 기능이 왕성하다. 지금 못 먹지만 나중에 보면 더 맛있겠구나. 이러면 긍정적인 반응이고 기분이 좋겠죠. 진짜 떼기 무딘 사람은 내 몸은 지금 이런 상태고 뭐 음식은 또 뭐 없어서 그렇지 하고 담담하게 하면 그냥 담담해지겠죠. 모든 것은 우리의 반응에 의한 결과예요. 우리 몸과 마음뿐만 아니에요. 일어난 일도 똑같아요. 일어난 일 자체가 우리한테 바로 영향 준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쟁이 터지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안해요. 전쟁이 터지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안 그래도 뭐 자살하고 싶은데 막 핵 터지면 반은 죽는다. 잘 죽을 수 있겠구나. 이래 생각하면 기분 좋겠죠. 또 뭐 덤덤한 사람은 또 덤덤하게 보겠죠. 그러니까 잘 보면은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결과가 오는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도 뭐 대부분 힘들겠지만 또 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가만히 있는 몸을 움직이는 게 마음이에요. 자, 그럼 이제 몸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도 몸이 중요합니다 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몸은 그냥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 암 진단 받으면 죽었다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제 자꾸 수입만 생각하는데 돈 수입이 뭐 300만 원 벌으면 힘들고 500 벌어야 잘 산다는데 정신이 건강해지면 300 벌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럼 200만 원만큼 버는 거예요, 이것도. 꼭 이래 돈만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어쨌든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음을 잘 보면 몸이 우리 게 아니듯이 우리 건 아닌데 우리한테 딱 붙어서 영향을 계속 줘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몸과 마음에 구걸하시면 안 됩니다. 구걸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거 빨리 안 아팠으면. 그거 다 구걸하는 거예요. 마음에 구걸하는 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 왜 이래 불안하지? 안 불안해지?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너들 마음대로 하고 난 또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은 보면 마음도 혼자서 이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눈꽃만큼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두 가지 원리에 따라 움직여요. 하나는 마음은 잘 보면요, 언제나 가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렇고 이제 좀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상에 어떤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면 좋은 대상이 되고 어리석은 주의를 기울이면 안 좋은 대상이 돼요. 이건 나중에 또 자세히 이야기해요. 어쨌든 우리가 마음이 좋은 데 가면 좋은 영향을 받아요. 나쁜 데 가면 나쁜 영향을 받아요. 좋은 영향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정신이 건강해서 저를 찾아올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안 좋은 대상에 가면 괴롭고 불행하고 정신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딘가를 가야 돼요. 안 가는 마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이 마음은 두 가지예요. 인식하는 마음과 인식을 벗어난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식을 벗어난 마음은 우리가 꿈도 안 꾸는 딱 상태, 죽어 있지는 않고 꿈도 안 꾸는 상태, 우리가 일어나서 이런 인식도 안 하는 그런 상태에 마음이 딱 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바한가라 그러는데 존재 유지심이라는데 그때도 딱 가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 가 있는 대상은 언제나 똑같아요. 거기 딱 가 있는 대상이 어떤 사람은 돈이 딱 가 있으면 돈을 잘 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교 공부에 딱 가 있으면 불교 공부를 잘 할 거고. 어쨌든 이 마음은 살아있는 이 존재의 마음은 어딘가 가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데 앞으로는 몸과 마음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음 없는 대상 없어요. 또 몸 없는 마음 없어요. 마음 없는 몸 없어요. 대상 없는 몸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어디 가서 영향을 받나 이걸 항상 살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안 좋은 데 가면 빨리 좋은 데로 옮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이래 사람들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정신이 건강하길 원해요.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무지해서 안 좋은 대상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요. 그걸로 길이 나요. 길이. 그 말은 가만히 있어도 그걸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전도 지하철 있죠? 네. 예. 항상 출근한다고 내리면 여기로 딱 갔어요. 몇 년을 걸로 가다가 어느 날 다른 볼리서 반대쪽으로 가려는데 보면 쑥 이래 가지 않아요? 이게 길이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건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이런 걸 제가 2003년에 경험하고 그 뒤에 니까이를 읽으면서 보니까 부처님께서 길 나는 원리를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니까야 그 맞지마 니까야 그 저 두 가지 사유의 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초기경전에는 이제 보살이란 말은 딱 두 군데 썼어요. 하나는 이 생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깨닫기 전을 보살이라 하거나 안 그러면 과거 생에 그 보살행 할 때 보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김정은 하면 혼자뿐이잖아요. 초기경전은 보살하면 딱 그 경우만 써요. 여러분들 보살 아닙니다. 그 보면은 이래서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사유를 두 가지로 정해서 해봤다. 처음에 불건전한 사유를 해봤다. 이 초기불교에서 불건전한 사유는 이 감각적 욕망의 사유예요. 그 다음에 성냄의 사유, 해침의 사유예요. 요 세 가지를 우리는 불건전한 사유를. 그거를 해봤다. 해보니까 이것은 나에게 도움 안 되고 남한테도 도움 안 되고 이것은 내 마음의 평화도 없애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열반에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멈췄다. 그렇지만 몇 번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많이 사유하고 숙고한 것은 마음의 경향이 된다. 하고 내가 또 하려는 뭘 느끼신 것 같아요. 그 많이 사유하고 숙고한 것은 마음의 경향이 된다. 이게 길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다음에 건전한 사유를 했다. 초기불교에서 건전한 사유는 출리의 사유, 그 다음에 이제 성냄이 없는 사유, 해침이 없는 사유. 그걸 해보니까 나도 좋고 남한테도 좋고 마음의 평화도 가져오고 열반을 지혜도 가져오게 하고 열반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앞에도 지혜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난 이걸 계속했다. 그러면서 많이 사유하고 숙고한 것은 마음의 경향이 되더라. 가만히 있어도 저도 좀 있으면 뭐 삼매 이야기도 간단하게 좀 삼매 닦을 때를 보면은 삼매 닦는 방법은 40가지예요. 삼매는 이제 근접삼매하고 본삼매인데 본삼매가 선정입니다. 선정은 초선, 2선, 3선, 4선, 1회인데 40가지인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나빠나사틀에서 덜숨 날숨에 집중하는 걸 해요. 그러면 이제 딱 앉아서 눈 감고 숨이 들락날락을 봐요. 그럼 생각나겠죠. 한번 내려놓고 또 돌아와요. 또 봐요. 그럼 또 가겠죠. 그 어떤 법칙에 따라. 그럼 내려놔요. 이 삼매 닦는 게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사실은. 이 내려놓는 훈련이 잘 되면요, 남이 기분 나쁜 소리도 탁 내려놓게 돼요. 본질적으로 볼 때는 잡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동으로 집중되는 상태가 와요. 자동으로 집중되는 상태가 완벽할 때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마음의 길이 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연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연불 처음엔 잘 안 돼요. 나중에 잘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길이 나서 되는 거예요. 화두 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마음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어딘가에 가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쪽으로 많이 가면 길이 난다는 거.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볼 때 좋은 대상은 뭐며 안 좋은 대상은 뭐냐 할 때 안 좋은 대상은 과거와 미래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대상은 현재에 있는 거예요. 이 과거 미래가 왜 안 좋냐면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뭐 부처님도 뭐 비슷한 이야기일 거예요. 상유타 니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부처님 계실 때 한 끼 먹었거든요. 물론 처음에 세 끼 먹다가 두 끼가 한 끼로 줄였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숲속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물어봐요. 그 사람도 니까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물어봐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숲속에 사는 비구가 어떻게 그래 얼굴이 맑고 깨끗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옛날에 숲속은요, 도둑과 맹수가 있는 들어가기만 해도 곤두서는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데 얼굴이 맑고 깨끗해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러니까 부처님 답이 이러시더라고. 숲속에 사는 비구가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얼굴이 맑고 깨끗한 것은 지나간 과거 애태우지 않고 앞으로 올 미래 바라지 않고 현재에 잘 머물기 때문이다. 딱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로 볼 때도 우리도 과거 미래는 좀 안 좋고 현재로 좋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잘 보면 그러면 과거가 왜 안 좋냐, 미래가 왜 안 좋냐, 현재는 왜 좋냐, 이걸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사실 충분히 이야기하고 싶은데 기차표가 예매가 돼가지고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어요. 과거가 왜 안 좋냐면
이 과거를 잘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과거가 있습니다. 잘 일어났던 과거가 하나 있고 잘못 일어난 과거가 하나 있어요. 뭐 잘 일어난 건 좋은 추억 같은 거겠죠. 내가 왕성하게 참 전성기에 잘 나간 거.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과거. 안 좋은 과거는 그거 생각하면 후회나고 후회되고 화내고 억울하고 아쉬움이 있는 과거 하고 잘 좋았던 과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 좋았던 과거는 생각하면 좀 안 좋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요 추억같이 좋은 과거는 좋은 거로 올려야 될까요? 그대로 두면 될까요? 예, 좋은 거로 올렸으면 좋겠죠. 근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잘 봐봐요. 현재가 충실한 사람이 현재를 잘 살지, 현재가 좀 힘든 사람은 위안을 받고자 좀 이래 잘 살았던 과거를 생각해요. 하나도 그때는 참 잘했는데. 이런 게 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이 추억에만 있을 수가 없어요. 밥도 먹고 뭐 현재로 봐야 돼요. 그러면 돌아오면 좀 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되게 좋아했던 여자 같으면 제일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좀 조건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사람한테 해보이면 별로예요. 그럼 자꾸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남자 보면 더 싫죠. 어쨌든 간에 이 추억은 잘 보면요, 사람은 좋은 걸 하게 돼 있어요. 현재가 좋은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길바닥에 돈이 막 있는데 그거 줍는데 추억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 줍죠. 어쨌든 잘 보면 현재가 조금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나도 그땐 참 좋았는데 하면서 추억으로 가는 경향이 많아요. 잘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현재로 들어오면 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요 자꾸 가면요, 길이 나요, 길이. 그래, 자꾸 거기 안 하고 싶다 해야 돼요. 또 시간도 낭비돼요. 그런데 제가 좀 이따가 현재에 있을 때 이득을 생각하면요, 요 잠깐 가서 기분 좋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재는 엄청난 이득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모든 과거를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거로 두도 동의합니까? 예, 됐고요. 이제 미래도 두 종류가 있어요. 미래 하나는 뭐냐면, 그거 생각하면 불안하고 걱정되는 미래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잘 계획 세우는 거거나, 안 그러면 이제 요번에 일주일 후에 놀러 간다 하고 기다리는 거. 요 두 개가 있겠죠. 이제 불안, 걱정한 거는 하면 안 좋죠. 이거는 다 동의하죠. 그럼 계획 세우는 거하고 기다리는 거는 좀 올릴까요? 그대로 둘까요? 올려야 되겠어요? 과거에서 배웠네요. 이 두 개도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계획은 그냥 단순히 미래를 좀 생각하는 거지, 회사나 국가에서 하는 앞으로 공사는 이렇게 하고 누구를 부르고 이거는 실제예요. 그거 없이 공사하자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실제고, 그거 말고, 이번 시험에는 이렇게 공부해야지 하는, 그 계획만 포함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 계획을 엄청 많이 세워봤어요. 저 때만 해도 이제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가는 시험에서 좀 공부를 잘해 1, 2중학을 갔어요. 갔는데 그것은 그래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주 남았다면 계획을 열심히 짜요. 요래 공부해서 해야지 하고. 근데 계획을 딱 짜고 난 뒤부터 바로 공부합니까? 보통 하루 다음 날부터 계획 짭니까? 자, 딱 요렇게 하고 이제 쉬는 거죠. 요래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공부하는데 안 되면 또 조금 빡빡하게 계획을 세워요. 제가 이걸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건 잘 보면 어쨌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돼 하고 안심하는 거예요. 그 미얀마 보면 세오민 센터라고 있어요. 마음 보는 센터가 있는데, 이제 지금 가르치시는 분, 우떼자네아 사여돌에서 그 위에 세오민 사여도 제자예요. 저는 뭐 세오민 사여도는 본 적이 없죠. 근데 세오민 사여도가 맨날 이랬대요. 일 좀 해라, 일 좀 해라. 생각하는 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행하든지 일하든지. 하여튼 생각하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대해서는 내 같은 정신과 와서는 이런 말 하더라고. 그 사람도 이제 수행을 많이 했어요. 하긴 생각하는 사람 보면 자는 사람 같대요. 깨어서 자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그래 보인대요. 어쨌든 이제 모든 과거와 미래는 다 안 좋은 거로 둘 수 있겠습니까? 네. 동의합니까? 네. 자, 그러면 과거와 미래를 어디 속에서 갈 수 있습니까? 생각 속에서 갑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생각이 많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거로 많이 가 있나, 미래로 가 있나 궁금해요. 아까 봐요. 과거 중에 후회되고 안 좋은 과거하고, 이 좋았던 거하고, 어느 게 이 힘이 셉니까? 올라오는 힘이 셉니까? 안 좋은 거 세죠. 그럼 이거는 정리해야 되니까. 이게 잘 올라와요. 미래 중에서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 대책 세워야 되는 게 힘이 세요. 계획은 뭐 해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놈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생각이니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제 정말 정확하게 보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이 실제보다 더한 거예요, 이게. 하나는 아까 말한 그 눈, 귀, 코, 혀, 몸으로 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혜의 눈이 생겨서 보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냥도 여러분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게요. 누가 저보고 당신의 그래 이기적이야. 그럼 제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다음 그럴 때 이 뇌 화학물질을 조사해 보면 안 좋은 게 딱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 말은 한 번 일어나죠. 그죠? 뭐 반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 번 일어난다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난데없이 말할지 안 할지 누가 몰라요. 알았다 하더라도 남의 입을 꾸밀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실제로 일어난 일의 속성을 보면요. 한 번 일어나고 통제할 수 없고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내 뇌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집에 가서 딱 생각합니다. 당신 왜 그래 이기적이야. 그게 딱 떠오르면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나쁘죠. 그때 어떤 사람 논문을 보니까 이 화학물질에 영향을 줘요. 10번 생각하면 10번 내가 기분 나쁘죠. 10번 내 화학물질. 그러니까 10번 일어나고 이거는 통제할 수 있어요.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에 가기 때문에 현재만 딱 있으면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게 구조가 돼 있어요. 저한테 찾아온 환자들요. 다 생각만 해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본 환자 중에 생각 적은 환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치료는 아까 지게 뭐 손해보는 거 안 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을 줄이는 것도 치료예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생각 한번 볼게요. 미래는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생각을 딱 하잖아요. 예를 들면 청소년 애들 뭐 이래 여자랑 뭐 이래 돈 주고 뭐 하고 콘돔을 안 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혹시 에이즈 걸린나 안 걸리나. 그 딱 생각하는 순간에 영향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화학물질에 영향을 나요. 그 다음에 10번 생각하면 10번 영향받아요. 이 생각이 회복할 수 있는 생각이면 저한테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 환자들이 보면요. 이런 생각을 몇 달, 몇 년을 해요. 이게 비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그럼 이게 이제 언제부터 회복이 안 돼요. 또 이 생각이라는 게 길이 나기 때문에 마음이.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한 실제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눈이 열려서 이걸 보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을 내가 딱 생각하잖아요. 그 자체가 이 의문전향이라는 정신이에요. 내가 어제 있었던 일에 딱 주의가 딱 가는 이게 의문전향이라는 정신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행이라는 게 7번 딱 일어나요. 그거 보신 분 여기 없죠? 속행. 저도 그 수행할 때 그 미얀마 스님이 답은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산매에서 나와서 제가 노란색 가시나를 가지고 선정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노란색이다고 마음을 딱 향하면은 뭐가 일어난지 보고 오라 그래요. 그럼 또 나와서 시킨 대로 하죠. 나와서 노란색이다 하니까 뭐가 타타타타타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가서 스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타타타타타 계속 일어나. 그게 속행입니다. 그러더라고. 선정은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엄청난 속행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장은 속행이 언제나 7번 일어나요. 7번. 그러니까 수행할 때 보면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고 속행이라는 걸 보면 지나고 보면 세어 보면 항상 7번이에요. 이게 나쁜 해로운 마음도 7번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어제 기분 나쁜 일을 딱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의문전향이라는 정신이에요. 그 다음 속행이 7번 일어나는데 이 의문전향이라는 건 기능만 하는 마음이에요. 해로운 마음을 하든 유익한 마음도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근데 속행에서 이 우리 정신은 마음과 마음부수라고 이루어져 있어요. 기본 마음과 마음의 기능을 하는 마음부수가 있어요. 그 속행 때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 업이란 거는 뭐 일이 있습니까? 예, 아닙니다. 예. 이제 업이란 건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요. 의도가 없는 건 안 일어나요. 우리가 길거리에도 모르고 툭 쳤잖아요. 또는 모르고 개미를 밟았잖아요. 그건 업이 절대로 안 돼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업이 돼요. 이게 이제 속행이 되면은, 이 해로운 마음에는 속행의 마음 부수가 안 좋은 게 딱 일어나요. 해로운 마음 부수들이 쫙 일곱 번 일어나요. 그런데 요 속행이 세 가지로 우리한테 영향을 줘요. 하나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면 몸이 좀 무겁지 않아요? 수행하면 몸이 가볍잖아요. 미세한 물질이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져요, 이게. 두 번째는 어쨌든 그 순간에는 고정신 속에 있으니까 고정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줘요. 정말로 무서운 거는 업을 만들어내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물론 주석서에 있는 거예요. 주석서, 청정도론에 있는데. 주석서는 다 부처님 말씀이라 보면 돼요. 첫 번째 속경은 7번의 속경. 첫 번째 속은 이번 생에 조건을 만나면 과보를 가져와요. 조건을 만나면. 조건을 안 만나면 과보는 안 돼요. 7번째 속경은 다음 생에 영향을 줘요. 다음 생에 조건들. 두 번째부터 6번째는 다 다음 생부터 윤회를 끝날 때까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빰 맞았잖아요. 빰 맞고, 빰 맞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얼얼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심각이 되는 건 생각을 통해서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정신이 의문전향 하나에 속행 7번 일어난다 그랬죠. 그럼 정신이 8번 일어났잖아요. 요 하나를 정신을 주면 1초에 1조 번 일어나요. 1조 번. 1조. 상상을 초래해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이제 수행하고 이거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 쓰면 수없이 일어난다 했는데, 유튜브 요즘 이래 보면 유튜브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유튜브가 하루는, 누가 그러더라고. 처음에 제가 1조 번이나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라는 사람이 당신 말이 일리가 있다면서 유튜브를 보여줘요. 보여주니까 미국의 AI 전문 교수가 우리 정신은 1초에 100조 번의 연산을 한다는 게 있더라고. 세 보니까 1초에 100조 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의 슈퍼컴퓨터는 조담이 경이에요. 44경의 연산을 한다는 거예요. LG에서 만든 거는 지금 다 만들지 못하면 38경인가 한대요. 그때부터 저도 이제 자신을 얻고 책에 이제 1조 번 일어난다고 했는데,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뺨 때리면 그 사람이 나쁜 의도로 때렸잖아요. 그 사람 업이에요. 그러다가 화내면 이제 그 다음 내 업이 생겨요. 절대로 자비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 때리면 평온한 마음으로 있으면 돼요. 이게 무서워요.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니까야가 한글로 번역이 되기 전에 1991년인가 2년에 그때 이 니까야를 발굴한 사람들이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불교 믿는 사람 많아요. 불교이 많아요. 영국에서 이제 해가지고 PTS를 해서 빨리 텍스 소사이어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91년도는 번역이 없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한 몇 권을 읽었어요. 한 4권인가 맞지만 이렇게 읽다가 톱의 비유경이라고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톱으로 양쪽에 손잡이가 톱으로 이래 토막토막 썰더라도 화내지 마라. 화내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 해서 그때 제가 딱 윤회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수행을 하고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래서 죽는 거는 딱 죽음 끝이잖아요. 그러고 화낸 데서 죽음이 바뀌어요? 톱 썰리는 게 바뀌어요? 엎질러진 무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런 엄청난 어떤 속행에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쉽게 여러분들 너무 쉽게 살아요. 그리고 서양의 그 정신분석 영향도 많아요. 화내라, 뭐 참지 마라 하는데, 물론 저는 뭐 화를 뭐 인상 쓰고 소리 지르는 것만 하라고 생각 안 해요. 참는 것도 화예요.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좋은 경험 하면은 화 없는 거예요. 참는 것도 화예요. 계속 참는 것보다는 한번 화내고 그 다음 뭐 풀리면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화낼 때 이런 현상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심리학이 제가 볼 때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2014년에, 그러니까 1985년부터 불교를 해보니까 이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도 이거 알면 도움 되겠다. 이거 불교와 정신치료가 이제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하면 이게 나한테 도움되고 보편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이제 막 이래 넣었어요. 정신치료에. 넣고 하다가 2014년에 나름대로 수행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의문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그때 두 개가 탁 붙더라고. 이상해요, 마음에서. 불교가 훌륭한 정신치료구나. 프로이드, 융, 그 사람들 것보다 훨씬 나은 치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과에서는 과학적인 정신치료의 시작을 프로이드로 봐요. 1900년에 그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을 내면서 그때부터 시작됐다 봐요. 근데 2600여 년 전에 불교가 과학적인 정신치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프로이드 정신치료 학파 거쳐간 사람들요, 제대로 된 사람 그래 안 많을 거예요. 프로이드 자체도 그랬어요. 치료는 보통의 사람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2600여 년 전에 부처님이 세운 정신치료학파, 불교 정신치료학파는 엄청난 아란을 배출했어요. 엄청난 성자를 배출했어요. 이게 완벽한 정신치료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모든 정신적인 문제의 시작은 괴로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잘못 처리하면 정신적인 문제로 가요. 이 불교는 괴로움의 정통에 있는 종교예요. 이게 검증된 진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너무 쉽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현재 있는 건 어떻게 이득이냐? 현재는 우선 첫 번째,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갑니다. 마음이 현재에 있으면 과거 미래를 못 가요, 절대로. 괴로움은 과거 미래에서 와요. 그래서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현재에 있으면 하루 종일 괴로움이 없어요. 잠깐 있으면 잠깐만큼은 없어요. 그래서 첫째, 현재에 있으면 괴로움이 없어요. 아까 뭐 추억으로 가면 달콤하겠죠. 그렇지만은 이 괴로움 없는 것만 못해요, 이게. 두 번째, 현재에 있으면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과거 미래가 생각하면 한 생각만 딱 한 사람 있습니까? 왔다 갔다 계속 생각하잖아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걸 드는 데만 딱 집중하면 마음이 여기 딱 와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집중력이 강해지면은 이래 본질을 꿰뚫게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요 현재 있는 걸 하다 보면 다 알게 돼요. 그러면서 알고 모르고가 분명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유발 하랄이라고 알죠? 사피엔스 쓰고.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그 사람이. 책도 많이 팔리고, 사피엔스, 뭐, 호모데우스, 21세기를 한 21가지. 그 사람의 힘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그러니까 남자하고 결혼했거든요. 자기 나라는 안 되니까 다른 나라 가서 결혼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동성애자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친구가, 야, 너 명상 좀 해 하니까 안 하다가 버티다가 24살에 처음으로 고행카 명상을 한 거예요. 하고 딱 쓴 게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거 전부 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 99%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고 모르고가 분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세 전쟁사를 연구했거든요. 보통 사람은 뭐 전쟁사 연구하다 논문 좀 읽고 책 읽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시대를 안 살았으니까 모른다는 사실에 철저했을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알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른다는 사실이 이게 굉장히 알고 모르고 분명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 다음에 이 현재에 있으면 다 축적이 돼요. 인상도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에 있는 거는 보물이에요, 보물. 과거 미래로 가는 거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독이에요, 독.
독인데 이제 꿀물이 좀 붙어 있어가지고 달콤하기 때문에 자꾸 먹는 거예요. 좀 심하게 하면 과거 미래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자꾸 과거 미래 생각하시면 쓰레기 좀 넝마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넝마에 꽃이 좀 있을 거예요, 불가요. 그래서 이제 보물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있어봐라. 여기 가는데 얼마나 걸리죠? 40분 걸린다 보면 되죠. 그럼 사실은 이제 간단하게 한 5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지간한 거는 우리가 눈, 귀, 코, 혀, 뭐 통상적인 정신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2003년부터 한 몇 년을 했어요. 근데 하다가 한계를 제가 느낀 거예요. 어떻게 한계를 느꼈냐면 2006년부터 제가 니까야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니까야를 볼 때 목적은 부처님이 경험한 게 뭐며,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 뭐고, 내가 경험한 건 뭐고, 경험하지 못한 건 뭐냐. 그거 첫 번째 하나 하고, 불교가 과연 심리학이 될 수 있나.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윤회가 가장 중요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인과의 법칙이에요. 인과의 법칙. 인과의 법칙 하에서 뭐하고 죽으면 윤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윤회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윤회의 메커니즘을. 그 다음 두 번째, 니까야를 보니까 선정이 수도 없이 나와요. 선정을 제가 경험 못한 거예요. 그러고 안 한다가 어느 날 부처님께 물어봐요. 이 삼매의 이익과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삼매의 목적과 이익은 법을 있는 그대로 아는 거다. 이때 법은 구경법이에요. 궁극적 실제. 그래서 이게 내가 한계가 있고, 저는 불교 정신치료의 체계를 세우는 입장이니까 저는 두 가지가 불교를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는 부처님 말씀하신 거 경험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그 다음에 이 불교 정신치료의 체계를 세우자. 이 둘을 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그래가 그때부터 삼매를 닦는 수행을 시작했어요. 삼매를 닦아 보니까, 삼매를 닦고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4대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지수화풍 이래 보는 물질 수행이에요. 그걸 닦고 이래 보니까, 내가 마음을 향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4대 수행할 때 제일 먼저 30 이상을 하거든요. 우리 몸은 32가지 깨끗하지 못한 거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심장 뭐야. 마음을 심장하면 심장이 그냥 딱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상하다 이 생각했어. 그 다음에 그때는 뭐 크게 놀라진 않았죠. 그 다음에 지수화풍 이거 할 때 땅이란 거는 이런 게 땅이 아니에요. 6가지 속성이 있는 게 땅이에요. 땅이 이거는 지수화풍이 다 합쳐진 거예요, 전부 다. 어쨌든 지수화풍 할 때 마음을 향하면 그걸로 계속 가더라고. 가는데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지혜의 눈이에요, 이게. 우리가 번뇌가 하나도 없어지고 마음이 오로지 아는 기능을 발휘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해보면은 우리를 이루는 궁극적 물질 정신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몸과 이 마음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났다 사라지고 이났다 사라지고 계속 이났다 사라져요. 우리 물질을 이루는 거는 4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업에서 만드는 물질이 계속 생겨요. 우리 몸에 중요한 건 다 업에서 만들어요. 눈에서 보는 거, 눈은 2가지예요. 보는 거하고 살덩어리,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심장, 토대. 남자는 남성 물질이 있어요. 여자는 여성 물질이 있어요.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생명 기능, 이런 그런 업이 계속 만들어요. 업이 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음에서 만든 물질, 아까 이렇게 됐죠, 그죠? 음식물을 먹어서 만드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이 분열해서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 정신도 지금 내가 존재하고 주의를 기울이니까 일어나는 정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 업이 만드는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걸 토대로 해서 12연기나 연기 수행을 해보면은 우리한테 어떤 현상이 있든 그것은 지금의 어떤 원인과 과거의 원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생의 원인으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과의 법칙상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러면 나한테 손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순간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그때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면 유익한 결과가 오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해로운 게 일어나요.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탐진치는 다 해로운 마음이에요. 근데 유익한 마음은 지혜가 없어도 하나만 딱 하면 돼요. 현재에 집중하면 무조건 유익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살 길은 현재 집중입니다. 예, 그래, 요 정도 하겠습니다.